방 안에서 한가롭게 스키야키를 만들어 먹고 있는 오카와. 그는 여자친구 카에데와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선배 호라구치가 찾아오기로 했습니다. 물론 전혀 달가운 표정은 아니었지만 말이죠. 진짜로 그가 찾아왔을 때도 오카와는 등을 진 채 무언가 만들기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 오카와의 태도에도 나름의 이유는 있었는데 何年経ってると思ってんだよ。10年だぞ。15年じゃなかった。15年だぞ。 하지만 매몰찬 말과 달리 그는 호라구치와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말하던 도중 이들은 촬영 장비를 사기 위해 아키하바라로 떠나게 되죠. 그러던 중 호라구치의 눈에 들어온 건 불교용품 가게. 불교나 부처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만 신나게 구경을 하는 이 두 사람. 결국 호라구치는 열애산까지 사고 나서야 이곳을 나오게 되죠. 신나게 호라구치와 놀다 들어간 오카와는 카에데에게 잔뜩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그가 열심히 만들던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ブーメランでしょなんでだよ。弓だろ。 한편 호라구치의 동창이자 오카와의 선배였던 쿄코는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두고 갈등 중입니다. 남자친구와의 사이가 나쁜 건 아니었지만 결혼을 한다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루는 오카와가 호라구치에게 전화를 걸어옵니다. 그리고 어딘가로 놀러 가자는 제안을 하는데 どっか行きたいって思ってたとこ。 목적지도 정하지 않았던 이들은 지도책을 펴놓고 갈 곳을 찾습니다. 하지만 역시 쉬운 일은 아니었죠. だからどこに行くの？海？ 단 둘이 놀러 가냐는 카에데의 질문을 듣고 이들은 같이 갈 멤버를 찾습니다. 그렇게 선택된 게 하지만 그녀는 카에데가 그랬던 것처럼 완강히 제안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놀러가는 당일의 모습은 이들은 제대로 된 목적지도 정하지 않고 떠납니다. 정해진 건 딱 하나, 스키야키를 해먹는 일. 한참을 달려 바닷가에 도착한 이들. 이때 카에데는 놀라운 이야기를 꺼냅니다. 海って初めて見た。お前、海初めて見たの？あ、言わなかったっけ？ 카에데 커플이 산책을 떠나자 후라구치와 쿄코는 자연스레 둘이 남습니다. 전 연인이었던지라 뭔가 껄끄러운 분위기였지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람. 얼마 후 나타난 오카와는 직접 만든 활이 되고 싶었던 부메랑을 던지게 됩니다. 온 힘을 다해 던지는 오카와. 하지만 부메랑은 이내 사라져버립니다. 바로 이때 돌아가던 차 안에서 쿄코는 자신의 옛 책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는 이미 세상을 떠났던 미네무라와의 추억이 담겨 있기도 했죠. 야채 가게에 들러 스키야키용 야채까지 구매한 이들. 그런데 막상 해먹을 곳도 없고 돌아가자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상황. 그러자 호라구치는 帰らないっていう選択肢もあるよね。 스키야키 하나만 보고 먼 길을 달려온 4명의 주인공들. 하지만 좀처럼 스키야키를 먹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스키야키를 먹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들을 각각 짓누르던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었던 걸까요? 이 작품은 로드무비적 형태를 띠고 있는 일본 영화입니다. 로드무비답게 영화는 차를 타고 흘러가며 그 여정 속에서 문제가 드러나고 해결의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이들은 큰 문제를 과거에 두고 온 듯합니다. 미네무라라는 동급생 혹은 선배가 죽게 됨으로써 자연스레 멀어졌기 때문이죠. 구심점이라 볼 수 있는 미네무라의 부재는 이들을 뭉치기 어렵게 만들었으며 막상 만나게 되더라도 죽음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기에
이들은 서로를 멀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단절은 너무나 어이없게 끝나버리고 맙니다. 과거 속 인물인 호라구치를 통해서 말이죠. 그는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뒤 오카와를 불쑥 찾아옵니다. 미네무라의 죽음 후 무책임했던 그에게 실망했던 오카와는 매몰찬 말들을 뱉어냅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과는 달리 오카와는 들러붙는 호라구치를 애써 떼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워 보이기까지 하죠. 그리고 문제적 남자 호라구치는 옛 연인 쿄코에게까지 그 마술을 뻗칩니다. 남자친구와의 결혼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두고 혼란에 빠진 쿄코에게의 여행을 제안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이 세 명의 사람은 15년의 세월을 거슬러 한 자리에 모입니다. 긴 세월의 단절이 어색함을 줄 법도 하건만 이들은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반가운 모습이었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그리 쉽게 단절될 수 없음을 영화는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준 부분이 오카와의 부메랑입니다. 그는 원래 활을 만들려 했는데 어쩌다 보니 부메랑을 만들고 맙니다. 이는 작품에서 인간관계를 보는 방법과 아주 유사했습니다. 먼저 그가 만들려던 활이란 것은 직선운동, 그리고 어떤 관역을 맞춘다는 데에 그 목표가 있습니다. 아주 계산적인 인간관계와 헤어진 뒤 다시는 돌아보지 않는 모습이 이에 해당하겠죠. 하지만 부메랑은 다릅니다. 직선으로 날아가는 듯 하지만 결국은 던졌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이죠. 이는 어떻게 해서도 잘 끊어지지 않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듯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라구치는 과거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입니다. 오래 연을 끊었던 것도 그렇지만 현재를 충실히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진 몰라도 열심히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고 자살을 하기 위해서였는지 도로 밑으로 떨어진 채 발견되기도 합니다. 과거에 반짝였던 자신을 그리워하듯 옛날 일을 추억하고 오늘 자신의 모습에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반면 오카와는 미래지향적인 인물입니다. 딱히 노력은 하고 있지 않지만 오키나와로 떠나 정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고 집에서 한가롭게 나무를 깎으며 어떻게든 잘 흘러갈 거라 생각하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도전하라는 카에데의 말에 우물쭈물 말을 흐리는 실행력 부족의 사람이긴 했지만 말이죠. 그리고 쿄코는 현재로 대변되는 인물. 그녀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혼란스러운 현재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럭저럭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어떻게 미래가 흘러갈지 알 수 없기에 쿄코는 두려움에 빠지게 된 거죠. 이렇게 각 등장인물들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대표합니다. 또한 각각의 고민거리를 가지고 살아내던 상황이기도 했죠. 이는 모든 사람들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당연히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사람이란 완벽한 존재가 아니며 때로는 그 문제에 부딪혀 자신감을 잃기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는 불완전한 사람에 대한 냉소적인 조롱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키야키라는 음식을 통해 완벽하진 않지만 나름대로의 해결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스키야키란 본래 소고기를 넣어 익혀 먹는 전골 음식입니다. 하지만 오카와는 돼지고기를 넣어 먹기도 하고 소스를 고기에 직접 뿌려 먹기도 합니다. 이상적인 길, 흔히 말하는 바른 길도 있겠지만 이들이 스키야키를 특이하게 즐기는 것처럼 각자의 인생에는 각자의 방법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영화의 처음 시작 부분에선 제목의 의미를 정확히 알기 힘듭니다. 하지만 영화를 보다 보니 그 의미가 뚜렷해졌습니다. 완벽하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꿈을 꿀 수 있다. 혹은 여럿의 사람이 모여 축제 같은 내일을 기다린다 라는 의미 정도로 말이죠. 조금은 지친 하루, 인간관계에 신물이 난 상황에서 본다면 더 깊이 공감하며 볼 수 있을 것 같았던 영화 익스트림 스키야키였습니다.